드라마를 찍는데 내 대사가 상대 배우한테 넘어갔어요. 항의했더니 편집자한테 무시당했고요. 의상은 왜인지 몸에 안 맞는 걸로만 입어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대 배우의 매니저가 바로 그 드라마 감독의 아내였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2025년 말에 터져 지금도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인 중국 드라마 업계 폭로 사건이에요. 현재 공개된 녹취 내용을 기반으로 오늘 이 사건의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짚어드릴게요. 먼저 이 사건이 어떻게 터졌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발단은 의외의 인물이었어요. 드라마 번화 제작에 참여했다가 저작권 분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내부 고발자 고이예요. 이 인물이 2025년 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녹음 파일을 공개했어요. 그런데 그 녹음 안에는 본인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드라마 유금세월의 편집자 친웬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거든요. 유금세월을 모르시는 분을 위해 잠깐 설명할게요. 2020년 12월에 방영된 중국 드라마예요. 원작은 홍콩의 유명 작가 이서의 동명소설이고요. 당시 감독은 션옌이었어요. 그리고 이 드라마의 주연은 중국 85년대생 여배우 중 최고의 조합이라 불렸어요. 바로 니니와 류시시예요. 니니는 주쇠돼, 류시시는 장난순 역을 맡았죠. 그런데 녹음이 터졌어요. 공개된 녹취 내용에 따르면 편집자 친웬이 이런 말을 했어요. 원작에서 장난순, 그러니까 류시시 캐릭터의 대사를 주쇠돼, 니니 캐릭터한테 줬다고요. 물론 현재 친웬 측은 녹음이 맥락에서 잘려나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양측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말이 된다고 보세요? 자, 공개된 녹취 내용을 기반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드릴게요. 원작 소설에서 장난순, 류시시 캐릭터의 핵심 대사가 있어요. 그녀가 성공해도 나는 질투하지 않고 그녀가 실패해도 나는 응원한다는 명대사예요. 이 대사는 원작에서 장난순이라는 인물의 성격과 우정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드라마로 따지면 하이라이트 클립에 들어가야 할 대사죠. 그런데 드라마에서 이 대사는 니니가 연기하는 주쇠세의 것이 됐어요. 류시시가 이 문제를 편집자 친웬에게 직접 따졌다고 해요. 그런데 녹취 내용에 따르면 친웬은 제대로 된 설명이나 사과 없이 그냥 무시했다고 해요. 결국 류시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고요.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류시시는 중국에서 커리어와 팬덤을 모두 갖춘 최상위 배우 중 한 명이에요. 그런 배우조차 항의했다가 무시당했다면 중국 드라마 현장에서 편집자와 감독의 권력이 얼마나 센 건지 느껴지지 않나요? 그리고 녹취 내용 중에 이런 말도 있어요. 니니는 편집자한테 따로 와서 대사 달라고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고요. 왜 니니는 대사를 따로 요청 안 해도 알아서 챙겨주는 사람이 있는 걸까요? 자, 여기서 이 사건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등장해요. 폭로가 터지고 나서 중국 네티즌들이 집중적으로 파고든 게 있었어요. 왜 니니는 편집자한테 안 가도 되는 사람인가? 하는 질문이었죠. 그리고 확인된 사실이 이겁니다. 잠깐 이 관계를 정리해 볼게요. 드라마 유금세월을 총지휘하는 감독은 션옌이에요. 그런데 니니의 당시 매니저가 바로 감독 션옌의 아내예요. 이 관계도를 한번 보세요. 감독 션옌이 드라마를 총지휘한다. 션옌의 아내가 배우 니니의 매니저다. 그 드라마에서 류시시 캐릭터의 대사가 니니 캐릭터로 넘어갔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이 관계 자체가 불법은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요. 하지만 감독의 아내가 한쪽 주연 배우의 매니저인 상황에서 다른 주연 배우가 공정하게 대우받기 어려운 구조라는 건 부인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폭로된 내용에 따르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촬영 기간에 감독 션옌이 류시시 매니저와의 소통을 차단했다는 거예요. 배우의 매니저는 배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작진과 소통해야 해요. 그런데 그 창구를 막아버린 거죠. 류시시 입장에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대사는 빼앗겼고 항의는 무시당했고 매니저 소통도 막혔어요. 그 와중에 상대 배우의 매니저는 감독 아내고요. 이 구조에서 공정한 제작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하나 더. 의상 문제예요. 이 부분은 꼭 짚어야 해요.
녹취 내용에 따르면 편집자 친웬이 이런 말을 했어요. 류시 씨의 의상이 몸에 안 맞아서 불리하게 보인다는 걸 제작진 모두 알고 있었다고요. 알면서 고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류시 씨 팬들은 드라마 방영 당시에도 왜 류시 씨만 이런 옷을 입고 나오냐는 반응을 많이 남겼어요. 그때는 그냥 스타일링 실수인 줄 알았죠. 그런데 알면서 방치했다는 게 녹취에 담겨 있었다면 이걸 그냥 실수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류시 씨 한 명에 관한 이야기라면 사실 이 녹취에는 또 다른 배우 이야기도 나와요. 그리고 이게 공개된 이후 세계 팬덤이 동시에 폭발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 녹취가 공개된 직후 세 배우 이름이 동시에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어요. 그게 누구냐고요? 잠깐 계속 들어보세요. 폭로자 고인은 왜 이 녹음을 공개했을까요? 고인은 드라마 번화 제작에 기여했음에도 공식적인 크레딧과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에요. 법적으로 해결을 시도했지만 제대로 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선택한 게 녹음 공개였어요. 그런데 그 녹음 안에 친행과 나눈 대화가 담겨 있었고 거기에 유금세월 뒷이야기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이 녹취가 류시 씨 이야기만 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또 다른 배우 탕엔에 대한 언급도 나왔어요. 감독이 탕엔을 두고 굉장히 잘난 척하는 사람이라는 식의 표현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어요. 당연히 탕엔 팬덤도 강하게 반응했죠. 결국 이 녹취 하나에 세 배우가 동시에 얽혀버린 거예요. 류시 씨, 니니, 탕엔. 그리고 각자의 팬덤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이 사건은 엄청난 규모의 팬덤 전쟁으로 번졌어요. 그럼 편집자 친회는 어떻게 나왔냐고요? 친회는 고의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어요. 녹음이 맥락에서 잘려나갔고 내용이 왜곡됐다는 입장이에요. 현재 법적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짚을게요. 친웬이 녹음이 왜곡됐다고 주장한다면 편집되지 않은 전체 녹음을 공개하면 돼요. 가장 명확한 반박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전체 녹음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전체 녹음을 공개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공개해도 문제 없는데 전략적으로 아직 안 내놓는 건지.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물론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드라마 편집자가 대사를 조율하는 건 제작 과정에서 당연한 일, 배우가 원작 대사를 무조건 그대로 쓸 권리는 없다. 감독 아내가 배우 매니저라고 해서 무조건 불공정한 건 아니다는 의견들이에요. 맞아요. 드라마는 원작을 각색해요. 대사도 편집되고 조율돼요. 이건 제작 현장에서 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대사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같은 드라마 안에서 주연 배우 한 명의 캐릭터 명대사가 다른 주연 배우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항의했을 때 편집자가 제대로 된 대화조차 안 해줬다는 게 이 사건의 핵심이에요. 편집 조율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예요. 감독 아내가 매니저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법적으로 금지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감독이 한쪽 주연 배우의 의견에 구조적으로 더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은 부인하기 어려워요. 특혜가 있었냐가 아니라 특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였냐를 봐야 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류시 씨는 드라마 방영 이후에도 이 일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항의했다가 무시당한 뒤로 침묵한 거예요. 최상위 배우가 침묵을 선택했다는 것. 그게 뭘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게요. 2020년 12월 방영된 유금세월. 당시 많은 분들에게 두 여배우의 우정을 다룬 따뜻한 드라마로 기억됐을 거예요. 그런데 공개된 녹취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보면 그 뒤에는 이런 구조가 있었어요. 감독 션옌의 아내가 배우 니니의 매니저다. 그 드라마에서 류시 씨 캐릭터의 명대사가 니니 캐릭터에게 넘어갔다. 류시 씨는 항의했지만 무시당했다. 감독은 류시 씨 매니저와의 소통을 차단했다. 의상 문제도 제작진이 알면서 방치했다. 현재 편집자 친회는 폭로자 고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법적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만약 이 구조가 사실이라면 이건 류시 씨 한 명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뒤를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인기 있는 배우도 제작 현장에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스크린으로 보는 그 장면들 뒤에 이런 구조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게 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라면 이건 앞으로도 반복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류시 씨가 억울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제작진 입장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세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 의견이 진짜 궁금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돼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